안녕하세요. 수영쌤입니다. 오늘은 개화문화 시즌 1 네 번째 시간이죠. 분자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분자량 파트는 몰과 영어 파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분자량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게 사실 이제, 이 몰과 영어 파트에서 가장 주제가 되는 내용인데, 일단 쌤은 이 분자량에 관련된 정의를 세 가지로 나눠서 세분화하고요. 이제 그 상태에서 분자량이 나왔을 때 이 세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들도록 조금 더 체화시키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강의를 찍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분자량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죠. 분자 1몰의 질량은 분자량의 g을 붙인 값과 같다라는 건데, 이걸 우리가 수식으로 한번 전개를 해보면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으로 정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따가 세 번째에서 한 번 더 분자량에 비례하는 값을 찾으면서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원자량의 합이 곧 분자량이다 라는 개념이고요. 이것도 우리가 문제 풀면서 굉장히 많이 쓰죠. 사실 이제 분자량을 아는 상태에서 원자량을 구할 때 연립방 정식을 이용해서 많이 구하는 편이고요. 예를 들어서 A to B의 분자량을 알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44의 분자량을 갖는데요. 자, 그랬을 때 AB2라는 친구의 분자량도 알게 됐는데 이 친구가 46이래요. 자, 이걸 통해서 AB 원자량을 다시 유도할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2A 플러스 B는 44고요. A 플러스 2B가 46이라는 얘기니까 연립방식을 해주시게 되면 A는 14가 나오고요. B는 1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원자량 유도할 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니까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분자량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두 가지 관점은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꼭 외워놓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쌤이 이제 이번 강의에서 가장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이 세 번째 내용이에요. 분자량 비율은 같은 개수일 때 분자 간의 상대적인 질량 비를 따지는 거다. 사실 이건 이제 분자량 정의부터 내려오는 개념인데요. 실제 이제 분자량 정의 자체가 같은 개수일 때, 그때 분자 간의 상대적인 질량 비율을 분자량이라고 부르고요. 이 상대적이다라는 의미는 기준이 필요한데, 기준은 우리가 원자량에서 정의를 해놓고 왔기 때문에 원자량 기준을 그대로 쓰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오늘 한번 따져볼 건 이 분자량의 비, 즉 분자량에 비례하는 값에 대해서 조금 따져보려고 해요. 자, 그랬을 때 분자량에 비례하는 값을 찾으려면 일단 조건이 붙는다. 첫 번째로 항상 같은 개수로 맞춰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물질들의 질량을 비교할 때는 당연히 같은 개수 조건에서 질량을 비교하셔야 되고요. 그때 질량을 따져주시면 분자량 비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수식적으로 조금 전개를 해보면요. 자, 지금 분자량에 비례하는 값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쌤이 분자량에 비례하는 값에 대해서 막 한국말로 써놓은 상태인데 이걸 수식으로 먼저 전개를 해볼게요. 아까도 봤듯이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의 물질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하나의 물질의 비례 관계는 몰수와 개수가 비례하고요. 개수는 부피가 비례하고 또 부피는 질량과 비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지금 우리가 따져볼 건 몰수, 개수, 부피가 서로 비례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이 분자량에 비례하는 값을 조금 더 유도를 해보시면 결과적으로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이 되는데요. 자, 이 값은 몰수 대신에 개수를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개수분의 질량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분자량에 비례하는 값으로는 개수 대신 부피를 넣어서 부피분의 질량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자량에 관련된 개념이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출제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걸 한국말로는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같은 분자수일 때 질량을 비교하면 분자량의 비가 나온다. 같은 몰수일 때 질량을 비교하면 분자량 비가 나온다. 같은 부피일 때 질량을 비교하면 분자량 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분자량과 비례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문도 똑같은 지문이죠. 문제에서는 단위 분자수당 질량을 알려줄 수 있어요. 단위 분자수란 결과적으로 한 개를 의미하는 거고요. 다 한 개로 맞춰놓고 질량을 비교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분자량하고 비교하겠죠. 비례하겠죠. 자, 그 다음에 단위 몰수일 때 질량을 비교할 수 있고요.
단위몰수는 일몰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 일몰로 맞춰놓고 질량을 비교하면 당연히 같은 몰수일 때 질량을 비교하는 거니까 분자량하고 비례할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단위 부피당 질량 또한 분자량하고 비례하는 값이죠. 단위 부피란 얘기는 다 같은 부피란 얘기고요. 같은 부피는 같은 몰수, 같은 개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때 질량을 비교하는 건 당연히 분자량하고 비례할 거고, 이 단위 부피당 질량은 밀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체 상태일 때 밀도비는 또 분자량 비까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값도 다 분자량과 비례한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둡시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 분자량 반비례하는 값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분자량 비례하는 값은 뭐 옛날부터 많이 나오긴 했지만 너무 쉬워서 많이 안 나오죠. 요새는 이제 분자량을 반비례하는 값을 이용해서 다시 분자량을 유도하도록 만드는데, 자,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까 나왔던 식 있죠.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이다. 자, 이걸 역수를 취해서 분자량분의 1로 바꿔주시면 질량분의 몰수가 되겠죠. 자, 여기서 또 비례 관계를 한번 찾아보시면 한 물질에 대해서는 몰수, 개수, 부피 다 비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몰수 대신에 개수를 써서 W분의 N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는 W분의 V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심지어 W분의 V는 뭐 D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여기도 D라고 하나 써놓읍시다. 자, 이 상태에서 이게 한국말로는 어떤 식으로 지문이 나오는지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같은 질량일 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분모값에 질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같은 질량으로 맞춰놓고 그때 분자수를 준다던가 몰수, 부피를 줄 수가 있어요. 또는 단위 질량당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단위 질량이란 1g을 의미하는 거고요. 다 같은 질량이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분모의 질량값이 들어갔다는 얘기고 이때 분자수, 몰수, 부피를 준다면 결과적으로 이 전체 값이 분자량과는 반비례하는 값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분자량에 비례하는 거, 반비례하는 값을 알아봤고요. 이걸 문제 풀 때는 어떻게 이용할지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를 풀면서 외워두면 도움이 되는 분자량들을 몇 가지 공부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결과적으로 이제 문제에 나오는 분자들은 우리가 모르는 뭐 복잡한 분자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들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미리 분자량을 알고 있으면 사실 분자량을 보고 어떤 분자구나, 그래서 원자까지도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분자량을 몇 가지 외워주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소개를 해볼 텐데 각 원자들의 원자량은 H는 1이고요. 탄소는 12, 질소는 14, 산소는 16으로 계산을 한 값이에요. 좀 기억을 해놓도록 합시다. 자, 이 상태에서 뭐 가장 간단한 이원자 분자들이 있죠. 뭐 H2, N2, O2 많이 나오는 건데 원자량의 2배에서 28, 32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산소하고 탄소로 구성된 물질, 탄소, 산소, 화합물도 많이 나오는데 적어도 일산화탄소하고 이산화탄소 정도는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질소산소화합물, 이게 진짜 문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NO는 30, N2O는 44, NO2는 46, N2O3는 76, N2O4는 92에 해당한다. 기억을 조금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이제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이거를 15로 표현하면, 이거는 22가 되겠죠. 다 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3, 이 친구는 뭐 38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친구는 46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보고 이거 NO 화합물이네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탄화수 파트가 이제 이번 개정화학에서 조금 빠지긴 했지만 1단원에 들어있다 보니까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간단한 탄화수 정도의 분자량은 외우도록 합시다. 지금 CH4는 16, 그 다음에 C2H2, C2H4, C2H6가 있고요. 그 다음에 C3H4, C3H6, C3HH44다. 이 정도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NH 화합물 같은 경우는 NH3, 가장 기본적인 암모니아죠. 17에 해당하고요. N2H2라던가 N2H4는 32. 자, 그리고 수소산소 화합물은 물이 있죠. 18이고요. H2O2는 34다 정도는 기억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쌤이 문제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44가 나오면 주의해서 봐라. 왜냐면 이 44가 결과적으로 4로 나누게 되면 11을 갖게 되죠. 그랬을 때 이 11이 소수값인데 더 이상 나눠지지 않아요. 근데 이 11의 배수들을 우리가 이제 눈에 잘 확인이 되다 보니까 11의 배수가 이 11의 배수를
정확하게 44로 분자량을 맞춘 상태에서 또 나머지 분자량을 비교해 보면 어떤 분자인지 좀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4인 애들은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리가 CO2하고 N2O, C3H8은 분자량이 44다 정도는 좀 기억하고 갈게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요. CO2하고 N2O는 44다.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11의 배수가 나오면 44로 맞춰보면 나머지 분자들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문제 풀 때 한번 활용을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한번 풀어봅시다. 같은 온도 압력 조건에서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문제는 부피하고 질량이 나와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피를 보고 빨리 몰수를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피비가 3대 1대2로 상대값으로 나와 있으니까 쌤은 그냥 3몰, 1몰, 2몰로 잡고요. 그에 따른 질량이 뭐 6g이다, 4g이다, 11g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분자량을 다 환산할 수 있을 거예요. 1몰일 때 질량을 구하면 되니까요. 1몰이면 4g, 얘는 1몰이면 지금 3몰에 6g이니까요. 1몰에는 2g이 되겠죠. 자, 그리고 디귿지문은 2몰에 11g이니까 1몰에 5.5g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분자량을 다 유도를 하고요. 얘는 2가 되고 4, 그리고 5.5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분자량은 원자량의 합이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을 해보는 거죠. x 플러스 4y는 2고요. 이 z는 4가 되겠죠. 자, 그리고 xz2는 5.5가 되니까요.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z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z가 2기 때문에 여기에 z2를 넣어주면 x는 1.5가 나오고요. x가 1.5란 얘기는 얘가 1.5니까 4y가 0.5가 되겠죠. 그래서 y는 8분의 1이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원자량 비율을 잡는 게 가장 기본이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문제 풀 때는 11이 나왔을 때는 빨리 44로 맞춰보라고 했죠.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봐봅시다. 자, 쌤은 똑같이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부피가 나와 있으니까요. 얘를 3몰, 얘를 1몰, 얘를 2몰로 바꿔봅시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질량이 여기에 11이 있어요. 이걸 상대값으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 분자량을 44로 맞추려면 지금 이 친구를 44로 맞춰볼게요. 분자량 1몰에 44라면 2몰이면 88g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88로 바꿔버리면 8배를 하게 된 거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8배를 해서 상대값이니까 상관이 없죠. 얘는 32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8배를 해주시면 48이 되는 거죠. 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가는 3몰에 48이니까요. 1몰에는 1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1몰에 32니까 그대로 32. 자, 그 다음에 밑에는 1몰에 88, 그럼 44가 되겠죠. 이걸 보고 드는 생각은 얘를 CO2라고 잡으면 얘는 O2가 되고요. 얘는 CH4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X는 탄소고 Y는 수소고요. 그리고 Z는 산소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원자량도 굳이 계산 안 하고 12, 1, 16이 나오겠다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넘어갑시다. 자, 2번 보시면 T-C 일기압 조건에서 A2B2의 몰수하고 밀도를 알려줬다.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이 밀도는 결과적으로 분자량에 비례하는 값이죠. 그래서 그냥 분자량을 알려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A2는 밀도가 8이고요. B2는 밀도가 7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A2의 분자량을 8이라고 잡으면 B2의 분자량은 7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분자량을 잡아놓고요. 이 상태에서 A와 B의 원자량 비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A2가 8이니까 A는 4가 되고요. B2가 7이니까 B는 3.5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죠. A2와 B2의 질량비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 분자 몰수가 나와 있어요. 4, 5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A2는 4몰이에요. B2는 5몰인 상태죠. 얘들의 질량비를 물어보게 되면 분자량만큼 곱해주면 되고요. 몰수를 양으로 바꿀 때는 1몰의 질량을 곱한다라는 거죠. A2의 분자량은 8로 잡았으니까 8 곱하고 B2는 7을 곱해주시면 32,
35의 질량 비율을 갖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 갈 건 이 분자량을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두고 갑시다.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 한번 봐봅시다. 25도씨 일기압 조건에서 두 가지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분자식은 A2B4하고 A4B, AC 나와 있는데요. 부피가 나와 있는 상태죠. 결과적으로 이 부피는 분자수를 줬다는 얘기고요. 분자수 비가 3대2다. 그냥 얘가 산물이면 얘는 이모이라는 얘기군.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총 원자수를 상대값으로 줬어요. 얘는 3이 되고요. 얘는 x가 된대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총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원자수다.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구해보시면 A2B6라는 애는 분자당 원자수가 6개짜리, 이 친구는 12개짜리예요. 자, 그러면 분자수는 여기 3, 2가 나와 있고요. 여기다가 분자당 원자수인 6을 곱하고 여기다가 분자당 원자수인 11을 곱한 값은 18이고 24가 되겠죠. 자, 근데 28을 3으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6분의 1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곱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똑같이 6분의 1을 해주시면 x는 4가 나오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단위 부피당 질량을 주어준 상태인데요. 단위 부피당 질량을 보자마자 같은 부피일 때 질량 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분자량 준 거구나. 분자량 비가 얼마니? 이렇게 답하시면 되고요. 또는 얘가 뭐 밀도니까 분자량 비 물어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분자식의 관계를 봤더니 분자식이 2배 관계예요. 그러면 분자량도 2배 관계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를 2라고 잡으면 y는 1이 나와줘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xy 구할 수 있겠죠. 4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4번 한번 풀어봅시다. 같은 온도 압력에서 기체 가나에 대한 자료이고요. 가나는 xy2랑 x2y 중 하나고 원자량은 x가 더 크대요. 자, 이걸 통해서 분자량 관계 잡을 수 있겠죠. 분자량 같은 경우는 xy2하고 x2y가 있는데 원자량이 x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x2y의 분자량이 더 크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부피하고 질량을 주어준 상태죠. 자, 그러면 부피하고 질량을 줬으니까 드는 생각이 분자량 관계를 알 수 있겠다. 우리가 처음에 정리했던 게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몰수는 개수랑 비례할 수 있으니까 개수분의 질량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기체 상태라면 개수는 부피하고 비례하니까 부피분의 질량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자, 근데 지금 부피하고 질량이 나왔으니까 이 두 개를 나눠주면 V분의 W 값을 해주면 가나의 분자량 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는 5V분의 W고요. 나는 8V분의 2W가 되겠죠. 자, 이 관계를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4대 5가 나오네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지금 분자량비가 4대 5가 나온다는 거고요. 분자량은 나가 더 크기 때문에 나는 x2y가 되고 지금 가는 xy2가 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분자량까지 4, 5로 유도를 해놨기 때문에 원자량도 유도를 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분자량은 원자량 합이니까요. xy2의 분자량을 4로 잡고 x2y의 분자량을 5로 잡는다면 x 플러스 2y가 4고 2x 플러스 y가 5가 되는 거겠죠. 자, 뭐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해보면 y는 1이 나오고 x는 2가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열을 방식을 계산을 해서 원자량까지 구할 수도 있다. 이게 분자의 가장 기본이 되겠죠. 5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5번을 보시면 0도씨 일기압 조건에서 같은 부피의 기체의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일단 같은 부피라고 줬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고 같은 부피는 같은 물수구나. 같은 분자수구나 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세 가지 분자인 x2, x2y, x3y를 줬는데요. 원자량은 y가 x보다 더 크대요. 자, 그러면 분자량 순도 결정을 해보면 x3y가 가장 크고
다음이 x2y, 그 다음에 x2가 될 거고요. 이때 질량과 밀도를 줬네요. 자, 우리가 이 밀도를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이 밀도는 분자량 준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드셔야 되고요. 분자량이 가랑 나는 2대1이 난대요. 자, 근데 지금 가나다가 이 중에 있지만 이 중에서 누군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가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2대 1이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지금 이걸 두 개 빼주면 x의 원자량이 1이 나오죠. x가 1이면 y의 원자량이 음수가 나오면서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이게 아니라면 지금 2대 1 관계가 나려면 이렇게 2대 1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x가 0.5가 나오는데 그러면 y도 0.5가 나와서 원자량은 y가 x보다 크다에 위배하게 되네요. 그러면 마지막 경우의 수는 분자량 관계가 1대 2 이렇게 나는 거죠. 자, 이걸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x2y라는 얘기고요. 이 친구가 x2라는 얘기죠. 그러면 x의 원자량은 0.5가 되고요. y의 원자량은 1이 되면서 조건에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고요. 결정을 해보면 x2y, x2가 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다는 나머지 하나인 x3y가 될 거고요. x3y의 분자량은 지금 원자량이 이렇게 되니까 2.5가 되겠죠. 근데 지금 질량이 다가 10g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분자량 설정을 했고 질량을 알기 때문에 두 개 나눠서 몰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2.5로 나누면 4몰이 되고요. 처음에 문제 조건에 같은 부피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몰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두 다 4몰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다시 질량을 구할 수 있겠죠. 우리가 분자량 곱하기 몰수를 해주시면 질량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구해보시면 8이 나올 거예요. 그 밑에도 안 나와 있지만 굳이 구한다면 4g이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5번도 풀어봤고 6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6번 보시면 가부터 다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이며 실린더가 쭉 나와 있죠. 일단은 부피를 봤을 때 0.5V, 1.5V, 2V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부피비가 1대 3대 4가 난다는 얘기고요. 쌤은 그냥 얘를 1몰로 잡을게요. 근데 1몰이 되면 얘는 3몰이 되고 얘는 4몰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처음에 가에 들어있던 건 X2만 들어있었고요. 이 1.4g이 1몰이 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나로 갔는데요. 나는 X2가 2.8g이 들어있대요. 자, 그러면 X2는 1.4g의 1몰이었으니까 2.8g이 되면 질량이 2배란 얘기네요. 그럼 몰수도 당연히 2배가 되겠죠. 그래서 2몰이 될 거고요. 일단 밑에 친구도 구해놓읍시다. 이 친구는 1몰이 되겠죠. 자, 그리고 Y2도 한번 해석을 해보면 나에서는 혼합기체의 몰수가 3몰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2몰이니까 남은 이 친구가 1몰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밑으로 넘어가서 계산해보시면 0.1g의 1몰이었죠. Y2란 친구가. 그러면 얘는 2배를 해주게 되면 몰수도 2배가 된다. 2몰이 되고요. 다에서는 다 더해서 4몰이니까요. 1몰, 2몰, 이 친구가 1몰이야겠네요. 그래서 나머지 양쪽 관계를 다 잡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XY의 원자량을 구해보시면 X2는 1몰에 1.4였죠. Y2는 1몰에 0.1이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X의 원자량은 0.7이 되고요. Y의 원자량은 0.05가 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X를 구해보시면 X2, Y4의 분자량부터 구해봐야겠죠. X가 0.7이고 Y가 0.05이기 때문에 이 분자량은 1.6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 친구가 1몰이 있으니까 X는 그대로 1.6이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7번 한번 봐볼게요. 일정 온도 압력 조건에서 D3하고 AB2가 있는데 얘들의 단위 질량당 부피를 줬어요. 단위 질량당 부피를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분자량 반비례 값을 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자량 반비례가 4대 3이면 분자량 B는 3대 4라는 얘기죠. 그래서 B3하고 AB2가 있는데 이 친구는 분자량이 3, AB2는 분자량이 4가 되고요. 그러면 B의 원자량은 1이 되겠죠. B3가 3이니까요. 그러면 AB2가 4라는 얘기는
A의 원자량은 2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원자량까지 구해봤어요. 자, 8번 한번 봐볼게요. 자, 그림은 기체 가나에 1g당 분자수를 준 것이다. 1g당 분자수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분자량 반비례 값 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자량 반비례 값이 4대 5래요. 4, 5가 남아있는 상태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분자량은 5대 4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AB2하고 AB3 중 하나라 그랬죠. 분자량은 AB3가 더 클 거예요. 그래서 가가 AB3가 되고요. 나는 AB2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원자량 계산해 보시면 얘를 5라 잡고 4라고 잡으면 두 개 빼면 B가 남고요. B가 1이면 A가 2가 되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9번 보시면 지도시 일기압 조건에서 XY로 이루어진 원소, XY 두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가나에 대한 자료인데 원자량은 X가 Y보다 크대요. 이렇게 준 상태고 근데 지금 가나는 분자량 구성 원자수가 다 3개짜리예요. 여기 3이죠. 그러면 가나는 X2Y 아니면 XY2란 얘기고요. 분자량 관계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지금 원자량은 X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요. 분자량은 X2Y가 더 큰 관계겠죠. 자, 이 상태에서 1g당 부피를 알려줬네요.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분자량 반비례 값을 줬고 실제 분자량은 23대 22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자량은 얘가 더 큰 거고요. 그러면 분자량이 더 큰 이 친구가 X2Y, 나는 XY2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열방식 하면 다들 원자량 구할 수 있을 텐데 23, 22가 나오면 사실 두 배를 하면 46, 44가 되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NO2하고 N2O의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NO2, N2O니까 사실 계산 안 하고도 X, Y 다 구할 수 있겠죠. 일단은 넘어갑시다. 자, 10번 한번 풀어봅시다. 표는 원소 AB로 구성된 분자 가나에 대한 자료이고 같은 질량의 A와 결합한 B의 질량 B는 1대 3이래요. 자, 일단은 문제를 봤을 때 같은 질량의 A란 같은 개수의 A란 얘기죠. 자, 그리고 그때 결합한 B의 질량 B는 B의 개수 B를 줬다는 얘기고 그때 B의 개수 B가 3배 차이가 난대요. 이런 상태인데 분자당 원자수를 줬죠. 가는 3개고 나는 5개래요. 가는 3개니까 일단은 경우의 수가 A2B 아니면 AB2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상태에서 A의 개수가 같을 때 B의 개수 B가 3배 차이라 그랬죠. 가를 예로 상정을 한다면 A가 똑같이 2개일 때 B가 3배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러면 B3가 될 거고요. 이 친구를 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A가 똑같이 1개일 때 B가 3배 차이가 나려면 B6가 돼야겠죠. 근데 얘는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5개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절대 불가능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1g당 분자수를 줬는데 이건 분자량 반비례 값이죠. 그래서 분자량 B는 11대 19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친구가 A2B가 되고 이 친구가 A2B3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 두 개 빼시면 B는 4가 되고요. A는 3.5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가볍게 원자량, 분자량 다 구해봤고요. 11번 한번 봐봅시다. 자, 표는 같은 온도 압력에서 질량이 같은 기체에 부피를 줬네요. 질량이 같을 때 부피를 줬다. 분자량의 반비례 값 준 거죠. 그래서 이 부피가 결과적으로 의미하는 건 분자량 반비례 값이고요.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물질이 3개다 보니까 정확하게 다 역수를 해주면 22분의 1, 11분의 1, 8분의 1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분수가 귀찮으니까 정수로 바꿉시다. 최소 공배수인 88을 곱하게 되면 얘는 4가 되고 이 친구는 8이 되죠. 이 친구는 11이 될 텐데 쌤이 11이 나오면 44로 바꿔주는 게 좋다고 했죠. 다시 4배를 내서 44로 바꿉시다. 똑같이 4배 해주시면 32, 4배 해주시면 16이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16이고요. 이 친구는 32, 이 친구는 44란 얘기죠. 이걸 보고 조금 느낌이 오죠. 이 친구는 원래 CH4고요. 이 친구는 O2고 이 친구는 CO2란 얘기예요. 그래서 원자량까지 다 찾을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분자 1g당 원자수에 관련된 얘기로 분자량이 어떻게 유도가 될 것인가 굉장히 고득점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